퇴직 후의 일상은 그에게 달콤한 자유였다. 아침엔 느긋하게 일어나고 점심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엔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박도연 62살. 그는 이것이 자신이 평생 일해온 대가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간 수치가 위험합니다. 지방간이 심해요? 도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약 좀 먹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혼자 앉아 술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자유였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35년을 일하고 퇴직했죠. 솔직히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출근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하루가 똑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고 낮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저녁엔 술 한잔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처음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졸음이 쏟아졌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60이 넘으면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아내 명희가 자꾸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이 너무 노래. 건강검진 받아봐. 저는 귀찮아서 계속 미뤘어요. 괜찮다고 그냥 피곤한 거라고 우겼죠. 하지만 명희가 워낙 성화를 부려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날 저는 별 생각 없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김재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간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간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대로 방치하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간경화? 그거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애써 웃으며 물었죠. 그럼 약 먹으면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운동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운동이라니? 간이 나쁜데 무슨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며칠 뒤부터 몸이 더 이상해졌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온몸이 무겁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더라고요. 명희는 제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는 걸 보고 화를 냈어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요? 술도 안 줄이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약만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괜히 짜증이 났죠. 내가 뭘 어쩌라고? 피곤한데 좀 쉬면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눈이 약간 노랗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김재훈 의사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박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처럼 사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간경화는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은 진지하게 말했죠. 운동하세요. 특히 걷기가 좋습니다. 간은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하루에 딱 15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간 수치가 많이 개선될 겁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고작 15분 걷는다고 간이 좋아진다니? 하지만 명희는 옆에서 메모를 하더라고요. 하루 15분 빠르게 걷기.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공원 나가요? 딱 15분만 걸어봐요. 나 위해서. 저는 정말 귀찮았어요. 아침부터 왜 밖에 나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명희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는데 날씨는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 3분은 그냥 산책하는 기분이었어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 땀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다리도 무겁고 등에 땀이 송송 맺히더라고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투덜거렸지만 명희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결국 15분을 채우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도 가빠지고 다리도 후들거렸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개운하달까요? 오랜만에 제대로 운동을 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죠.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이렇게 돼.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나가요? 천천히 걸으면 돼요.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명희는 매일 아침 저를 공원으로 끌고 나갔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흘째부터는 몸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숨도 덜 차고 땀도 적게 나고 다리도 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명희가 깨우기도 전에 스스로 일어나서 운동화를 꺼냈어요. 명희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여보, 오늘도 나가려고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한번 나가볼까 해서. 그날부터 걷기는 저의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걷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웠고 밥을 먹고 나서도 속이 덜 더부룩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에 술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예전엔 저녁만 되면 소주가 당겼는데 이제는 생수 한 잔이면 충분했어요. 명희는 제가 술 대신 생수를 마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여보, 오늘은 술 안 마셔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이 좀 개운하네. 술 마시면 또 무거워질 것 같아서.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을 걱정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김재훈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박 선생님, 간 수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계속 걷고 계신 거죠? 또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매일 15분씩 걷고 있어요. 요즘은 20분씩도 걷고요.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게 바로 운동의 힘이에요. 간은 움직일수록 회복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내가 정말 나아질 수 있구나. 걷기가 정말 약이 될 수 있구나. 공원을 다니면서 저는 비슷한 시간대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점점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김영수 씨는 저보다 5살 많은 67살인데 당뇨 때문에 걷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정희 씨는 50대 후반인데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다가 의사 권유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됐고 어느새 걷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명희가 지었어요. 간지 모임 마이너스 간을 아는 사람들. 처음엔 우스갯소리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정말로 간 건강에 대해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 됐죠. 우리는 매일 아침 7시에 공원에서 만나 30분씩 걸었어요. 걸으면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이야기를 나눴죠. 김영수 씨는 당뇨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고 기뻐했고 이정희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좋아했어요. 저도 간 수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자랑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됐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함께하니까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 모임 이름처럼 우리는 진짜 간을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줄 정도가 됐어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걷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걷는다고 간이 좋아진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하루 15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고 많은 분들이 걷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명희는 제가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얼굴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기고. 저도 느꼈어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의미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졌거든요. 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간지 모임은 점점 커져서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걷게 됐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 강연도 듣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을 초청해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우는 거죠. 저는 이 모임의 회장이 됐고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퇴직 후 잃어버렸던 목표와 의미를 다시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넉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예전 회사 동료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아, 우리 오랜만에 한잔하자. 너 퇴직하고 한 번도 못 봤잖아. 저는 순간 고민이 됐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기도 했지만 술자리라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결국 약속을 잡았죠. 토요일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명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술은 적당히 하고 와요. 건강 생각해서.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알아, 걱정 마. 한두 잔만 할게. 식당에 도착하니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야, 도연이 왔네. 오랜만이다.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분위기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술잔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도연아, 한잔해.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손을 저었어요. 나 요즘 간이 안 좋아서 술을 끊었어.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뭐? 너가 술을 끊어? 도연이 너 술 안 마시면 뭐하고 살아?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지방간이 심해서 의사가 술 끊으래. 그래서 요즘 매일 걷기 운동하고 있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야, 한 잔쯤은 괜찮잖아? 우리 1년 만에 만난 건데. 그래, 내 간도 좀 쉬게 해줘.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 저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어요. 거절하기가 미안해지더라고요. 한 잔쯤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 순간 명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저를 공원으로 데리고 나가던 그 간절한 눈빛. 그리고 공원 친구들의 얼굴도 떠올랐죠. 우리가 함께 걸으며 나눴던 이야기들. 건강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친구들아, 미안해. 나 정말 못 마시겠어. 사실 나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원에서 걷고 술 끊고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노력했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술 생각도 많이 났고 귀찮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 몸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오늘 술은 못 마시겠어. 대신 너희들이 즐겁게 마시는 거 옆에서 지켜볼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죠. 그런데 제일 먼저 말을 꺼낸 건 제일 친한 친구 성호였어요. 야, 도연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강요했네. 사실 나도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고민이었거든. 너 이야기 들으니까 부럽다. 나도 좀 배워야겠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연이 말이 맞아.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건강 챙겨야지. 나도 사실 의사한테 술줄이라는 소리 맨날 듣거든. 도연이처럼 해봐야겠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술 대신 이야기를 나눴어요. 건강에 대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제가 자리를 뜰 때 친구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도연아,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너처럼 살아봐야겠어.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친구들과의 우정은 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 안 마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안 마셨어. 그리고 정말 후회 안 해. 그렇게 6달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간지 모임은 이제 2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됐고 저는 새로운 멤버들을 맞이하며 제 경험을 나눴죠. 몸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6달째 되는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피를 뽑고 초음파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약간 긴장됐어요.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됐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김재훈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죠. 박 선생님, 이거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방간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간 수치도 정상이고 초음파상으로도 이제 건강한 간입니다. 6개월 전 상태와 비교하면 정말 기적 같은 변화예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 진짜 나았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선생님,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건강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입니다. 박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매일 걷기 운동하시고 술 끊으시고 식습관 개선하신 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걷기가 약이었네요. 처음엔 믿지 못했는데 정말 걷기가 저를 살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죠. 간은 움직일수록 회복됩니다. 박 선생님이 그걸 직접 증명하셨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병원을 나오면서 명희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완전히 나았대. 지방간 다 없어졌대. 전화기 너머로 명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납을 하러 가는데 간호사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부인분이 벌써 병원비를 다 내고 가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네? 명희가요? 언제요? 오늘 아침 일찍 오셔서 미리 내고 가셨어요? 남편분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명희가 얼마나 저를 걱정했는지, 얼마나 제가 건강해지길 바랐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명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명희에게 달려가 꼭 안았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명희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건강해진 게 제일 기뻐요. 이제 우리 오래오래 함께 걸어요. 저는 명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걷는 거야. 우리 함께 건강하게 늙자. 그날 저녁, 저는 공원 친구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병원에서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공원에서 봐요. 곧바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죠. 다음날 아침, 공원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제 완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6개월 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간이 나빠져서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간은 움직일수록 회복된다고.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매일 이 공원으로 끌고 나왔고 여러분을 만나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오늘 완전히 회복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걷기가 저를 살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걷기를 통해 만난 여러분과 아내의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간은 움직일수록 되살아난다는 것. 움직이는 건 다리지만 진짜 치유되는 건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치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온다는 것을. 지금 저는 80살입니다. 명희와 함께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있죠. 간지 모임은 이제 100명이 넘는 큰 커뮤니티가 됐고 저는 명예회장으로 새로운 멤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작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15분씩 걸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15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제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간은 움직일수록 되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치유는 함께할 때 온다는 것을. 자, 이제 저는 명희와 산책을 나가야 해요. 오늘도 걷는 날이거든요. 매일이 걷는 날이죠.